자, 안녕하세요. 자, 30번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9번까지 했습니다. 29번. 자, 이제 그 30번부터 이제 36번 이번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보기. 나라마다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거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거래 시에는 통용되는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 자, 이거 약간 애매한데요. 환율, 투자, 수출, 수입. 나라마다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투자. 제일 관련된 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수출도 외국하고 관계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모두 외국하고 국제거래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한국의 국제거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투자, 수출, 수입. 자, 눈치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면 국제거래 시에는 통용되는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 자, 교환할 때는 환율이 중요해요. 그렇죠? 나라마다 다른 화폐 때문에 환율이 중요해요. 화폐가 다 같다면 환율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제거래할 때 이제 환율 때문에 울고 웃고 정말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환율 때문에. 자, 그리고 그 한국에서 열심히 이제 일하셔서 고향 나라에 돈을 보낼 때도 환율에 따라서 정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환율입니다. 자, 요거는 환율. 자,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요, 그 심화 16가에 있는 거, 16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가족 관계와 법 관련된 설명으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제가 만든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여러 번 나갔습니다. 똑같은 거는 나오지 않지만은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나오는데요. 친족이란 뭐냐? 우리가 친척이란 말도 쓰지만은 법률 용어는 친족이 맞는 거죠. 법률적인 용어로는 친척이 아니고 친족으로 사용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요거는 법률 혼인 신고를 통해 인정되는 혼인. 그렇죠? 법률을 통해 그래서 혼인,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 3번 아니면 이제 4번이 틀리는 건데요. 자, 동거. 혼인할 의사가 없으나 함께 사는 경우 부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로 함께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해도 이중혼인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을 수 있다 하고 지 않는다. 여기서 좀, 자, 요런 데서 시험 문제 요런 걸 잘 보세요. 지 않는다, 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거 있죠. 무슨 7촌, 무슨 이거를 3촌. 그런데 숫자로 시험 문제를 헷갈리게 하면 정말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여기도 혼인신고를 통해. 근데 여기서 이제 을 수 있다고 지 않는다, 이런데 함정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자, 여기서.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요, 제가 여기 이제 수업 자료에 가서 가족 관계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가족 관계, 요거는 이제 심화 17과에는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오셔서 찾는다고 하실 때는 가족 관계, 자, 이런 거는요, 시험에 정말 단골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메모를 해 두세요. 자, 여기 있네, 17과. 여기 있네, 17과. 자, 저는 알면서 지금 누른 겁니다.
여기 누르시면은,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그 법률 그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거 누르시면은 굉장히 그 전공자들은 이거 그 가족법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거 꼭 필요한 자료예요. 여기 있고요. 자, 여기서 보세요. 법률혼, 혼인신고를 통해 법으로 인정된 혼인. 여기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배우자, 이것도 맞는 거고요. 또 여기 이거 맞고, 요거 또 사실혼. 부부로 함께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해도 중혼, 이중혼인으로 취급받지 않음. 혼인, 그렇죠. 이중혼인으로 받지 않는다고 맞아요. 그러면 이게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3번 왜 틀린지 보겠습니다. 혼인할 의사가 없으나 함께 사는 경우 부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같은데요, 요건. 자, 요거 없다 같은데요. 여기 보면 동거. 혼인할 의사가 없으나 함께 사는 경우 부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자,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네. 자, 여기도 뭐 자세한 여기 내용들을 제가 많이 보충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바꿔가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바뀌어가면서 3번 그렇죠? 자, 혼인신고를 여기 3번 그 동거는 그 법적 부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로는 달라요. 네. 이거는 또 까다로워요. 네. 자, 그럼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자,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저도 조금만 실수하면 저도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복습을 하거든요. 예. 외울 수 있도록, 저는 완전히. 여러분, 보험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자,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뉜다. 이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고 손해보험, 생명보험으로. 자, 운전할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이다. 이건 정말 맞아요. 이거는 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자, 이거는 심화 14과에 있는 거예요. 보험에 대한 게 심화 14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또 틀렸네요. 의료비 실손 보험은 암치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급해 준다. 생명보험은 보통 질병이나 장애 발생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와, 요거 3번, 4번 이거 여러분 만약에 생각 안 나면 찍어야 되는데요. 예, 이거. 자, 그러면 요게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의료비 실손 보험은 뭐고 생명보험에 뭐고 요 차이를 그렇죠? 생명보험인데 질병 장애 이거하고 생명하고 관계가 있다? 의료비 실손보험이 암치료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칠까요? 보험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보험이라고 여기 지금 이게 14과에 있는 건 맞는데요. 자, 보험이라고 쳤을 때 나올까요? 자, 보험 나와야 되는데, 자, 보험. 자, 17과에 나와야 되는데요. 14과. 17과. 그러면 생명보험으로 쳐보겠습니다. 이상하네요. 17과에 분명히 있는데, 그럼 생명보험? 생명보험. 자, 이렇게 쳐볼까요? 안 나오네요. 이거 제 실수입니다. 그럼 여기 17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심화 17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7과 이상한데요. 그 32번 14과라 그랬고 14과네요. 14과 여기 있네요. 14과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교재 안에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검색이 되도록 해놨어야 되는데 여기다 제가 검색어를 써놔야 되거든요. 검색어를 안 써놨어요. 자, 여기 보면은 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기.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시험 문제에 있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료비 실손보험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비 실손보험 여기 있다. 암보험은 큰 돈이 들어가는 암 치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급해 준다 이 뜻이 있네요. 그렇죠. 암보험은 그럼 맞는 말이네요. 3번은. 그럼 4번이 틀렸네요. 3번이 맞네요. 그럼 4번이 생명보험이 질병이나 장애 발생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자, 생명보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생명보험 여기서 보면은 보통 질병이나 장애 발생 시 추가한 생명보험 상품이 많이 팔게 된다. 이게 맞는 건데요? 생명보험. 이게 그것도 있다. 그러면은 제가 잘못 봤는데요. 그러면 32번에 3번이 틀렸구나. 이거 맞는 거고 3번이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이게 옳지 않은 것은 상당 부분 요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암치료 부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병원비나 약값의 상당 부분 실손보험은 병원비나 약값의 상당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암치료 비용이 아니고 요거 잘못 봤네요. 암치료 비용을 대주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3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재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는요 교재를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거를 좀 메모를 해두세요. 이렇게 헷갈릴 만한 거는 의료비 실손보험은 뭐고 생명보험은 어떤 거를 지급해주고 요걸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3번. 자, 자영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영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른 나라의 비중이 높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 이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거는 이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계가 깊다. 요 자영업. 그럼 이것도 맞는 건데, 왜냐면, 무슨 치킨, 무슨 피자, 이런 거 보면은, 그 상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재료도 거기서 공급받고, 요리 방법도 공급받고, 이제 판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프랜차이즈잖아요. 사전에서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기 상품에 대하여 일정 지역에서 영업권을 주어 시장을 개척을 꾀하는 방식. 그렇죠? 그런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무슨 피자 하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무슨 치킨 하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틀렸는데요. 자, 자영업.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영업에서 정년 퇴임을 한다. 요 말이 틀렸네요. 그렇죠? 왜냐면 자영업은 자기가 사장인데 자기가 퇴임을 그냥 망하는 거죠. 안 하면 그냥 문 닫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 자영업은 주로 개인 병원, 음식점, 편의점, 통신 판매업 등의 분야가 많다. 예, 맞는 말이죠, 요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요 자영업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내용만 좀 바꾼 거지, 아니면 순서만 바꾸든지 조금, 왜냐면 이게 교재 안에 있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33번 같은 경우는 심화 34과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자영업 여기 분명히 나오도록 제가 분명히 해놨습니다. 여기 있네요. 기업과 근로자. 그렇죠? 여기 보면, 네. 자, 여기 보면, 한국의 자영업과 프랜차이즈. 제가 이거를 왜 여기다 넣어놨냐면은요, 요거 이제 또 제가 다음에, 지금 이제 6차잖아요. 지금 종합평가가. 7차, 이렇게 또 나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 또 찾아서 시험 문제를 만드는데요.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번에는 윗줄에 있는 거 나오고, 다음엔 여기 나오고, 다음에 여기 나오고,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메모 좀 해 놓으시면은, 시험 보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34번, 36번까지니까는요, 3문제 남았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무슨 제도란 다른 사람과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자신이 상대방에게 했던 의사 표시를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와 관련된 제도이다. 이야, 요거. 자,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요거 심화 18과에 있는 내용이에요. 심화. 내용 확인 제도란, 절차 증명 제도란, 본인 확인 제도란, 내용 증명 제도란. 여기서 익숙한 단어가 있으신가요? 익숙한 단어. 네. 이건 어떻게 이건 외우지 않으면 이게 이제 우체국을 통하는 거거든요. 요겁니다. 네, 내용 증명. 네, 내용 증명. 요게. 자,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확인하는 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 증명 꼭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심화, 네, 18과에 있는 겁니다. 18과 심화. 자, 요거는 제가 확인 안 시켜드려도 이거는 그냥 메모해도 내용 증명은 우체국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문제 넘어갑니다. 자, 2문제는요, 차례와 제사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역사에 대한 거, 일제강점기에 대한 거 이제 2문제가 남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아쉬운 거는요, 항상 시험 문제 적어 나오거든요. 세계 문화유산 같은 거, 한국에 문화유산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물 있고 무형 유산도 있고 그런 기록 유산도 있고 훈민정음 같은. 자, 그거를 제가 여기다 한번 넣으려고 했는데요. 이거 내용이 들어갈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거 공부하실 때 이렇게 세트로 된 거 1번부터 36번 제가 6차잖아요. 이거를 시간 나시면 다 보시면 좋고요. 여러 번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자, 35번 차례와 제사에 대한 것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제사 병풍, 이게 뭐냐면 제사 지낼 때 뒤에 그림 있잖아요. 뒤에 배경 그림, 그게 검은색이다. 제사 차례라. 지금 차례에 대해서는 없어요. 검은색이 맞냐 안 맞냐 이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사 음식은 제사 지낼 때 밥과 국, 차례가 아니고요. 차례 음식이 아니고 제사 음식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사 지내는 시간이 아니고 차례를 지내는 시간은 아침. 차례를 모시는 대상은 누구냐? 특정인. 그럼 한 명. 아니면 정해진 사람. 헷갈리시죠? 요거 1번, 2번은 제사에 대한 거고요. 3번, 4번은 차례에 대한 거예요. 이야, 요거. 저도요, 이거 시험을, 이거 물론 이제
그전에는 이걸 깊이 생각 안 했는데요. 제사하고 차례 같은 거 아닌가? 뭐 차례 지낸다, 제사 지낸다. 한국 사람들 섞어서 말하거든요. 근데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 저는 이제 이게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공부하실 때 찾으시라고 제가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제사와 차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사와 차례, 이게 한번 사전평가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제사와 차례. 시험에 이거 비슷하게 나온 있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사전평가 구술시험 여기 보면 제가 비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비교. 이 동영상이 있어요. 뭐 시간 나시는 분은 뭐 이게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사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여기 있죠. 대상이, 제사는 특정인이에요. 제사는. 그렇죠? 차례는 조상님이 여러 사람이에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음식은, 제사는 밥하고 국이에요. 그런데 차례는 설날은 떡국으로 준비하고 추석에는 송편으로 하고, 이게 달라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제사가 같은 건가? 이게 다른데? 그렇죠? 여러분이 딱 보셔도. 그러면 시간은, 제사는 밤에 지내는 거고요. 11시에서 1시 사이. 차례는 아침에 지내는 거고요.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단 말이에요. 병풍. 제사는 검은색,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색이고, 차례는 화려한 색, 돌아가신 분을 산 사람처럼 생각한다. 네,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요, 뭐, 여기 뭐, 제가 이거 특별히 이걸 여기다가 딱 준비해 놨습니다. 뭐, 여기 또 자세한 내용 여기 또 있지만은, 아무튼, 자,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셨죠?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이 안에서 바꿔서 나올 겁니다. 이걸 막 응용해서 한 10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막 순서를 바꿔서.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죠?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4번. 차례는 특정인이 아니고 다수다. 이건 제사가 특정인이에요.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요거 맞아요. 요거 맞아요. 요거 맞아요. 그렇죠? 모시는 대상이, 차례는 특정인이 아니고 다수, 여러 사람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문제. 일제강점기에 대한, 3.1 운동 당시 한국의 독립을 외친 독립운동가 유관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네. 감옥에서도 일본의 잘못을 비판하였다. 그냥 당당하게, 일본에서 볼 땐 저 악랄한 무슨 이렇게 말했겠죠. 대단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일본의 잘못은 뭐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를 막 말했다는 겁니다. 충청남도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네, 천안이 충청남도예요. 아운의 장터예요. 아운의 장터. 네, 이건 뭐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 문제에서도 천안 어디, 아운의 장터. 네, 이것도 맞아요. 그럼 요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요. 독립운동을 외치다 세상을 떠날 때 나이는 29세였다. 일본 경찰의 폭행과 영양 부족 등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고문이죠, 고문. 같이 있었던 그 주동자들 이름을 하고 밥도 안 먹이고 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참, 그때 나이가 어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29세는 아니고요. 19세입니다. 19세. 만 18세. 그렇죠? 생일로 하면 2살 내려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19세. 표준 나이로. 자, 그러면 이거는요, 한번 좀 보는 게, 유관순이라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한 번에 나옵니다. 유관순. 이건 한국의 역사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나오고요. 앞으로 여기 2개가 있네요. 여기 유관순 여기 2개가 있는데, 자, 어디서 찾아볼까요? 43과 기본. 여기 있네. 역사인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들, 한국 역사의 여성들의 활동에서 여기 보면은 교재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고향 천안 아우레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했다. 여기 감옥에서 순국했다. 이게 지금 일본 경찰이 만들어 놓은 그 뭐죠, 그 죄수의 그 기록이에요. 뭐 여기 31번 아니야, 이게 10자인가 37? 이게 무슨 글자지? 요 중간에 여기 이게 가타카나 일본 글씨 같은데요. 여기 이제 이름 이렇게 붙여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예쁜 사람을 이렇게 고문을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게 복원한 거예요. 원래 이런 이렇게 예쁜 사람인데, 아무리 예쁜 사람도요, 이렇게 고문하고 아프고 몸이 그러면 얼굴이 정말, 할머니처럼 되죠. 네, 여기 보면은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게 1919년.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거를 그 학교 다닐 때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영어로 아이고가 1919 비슷하잖아. 영어로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아이고 이렇게 외우면 유관순 독립운동 언제지? 아이고 1919년 이렇게 3.1운동 그렇죠? 3월 1일 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당당하게 너희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너희다. 뭐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폭행과 영양 부족으로 19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자, 이것도 여기 뭐 계속 시험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바꿔서 이것도 뭐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문제로 만들면은 20개도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이거 29세가 아니고 19세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술 장문 시험. 네. 여기 뭐 시험 뭐 여기 들어오시면은 100개 넘게 준비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기 편하게 여기 있잖아요. 5단계 구술 시험, 여기 필기 시험, 장문 시험. 여기 보면 엄청나게 여기 뭐 60몇 개, 60몇 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거 여기 찾아서 들으시면은 뭐 시험 뭐 이렇게 고생 안 하시고 네, 시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자, 고맙습니다.